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YG기가 UB3200의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UB3200 앞에 보면 IP 주소가 있는데 그 IP 주소를 입력을 하면 지금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선택하고요.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하기 위한 로긴 창이 나타나는데 기본 나머는 어드민 09 샵 달러인데요. 지금 잘못 입력했네요. 샵 달러로 지금 이게 기본 아이디와 암호입니다. 접속을 하면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나타나는데 초기 암호를 계속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속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자주 사용하는 것들 지금 밖에 빼놓았는데요. 처음에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왼쪽 아래 보면은 전원 버튼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면 공지사항과 뭐 도움말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비밀번호 변경을 해서 처음에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변경을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으로 둘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판에 들어가 보면 모든 기능들이 나타나는데요. 인터넷 설정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인터넷 설정 부분에 나타나고요. 지금 동적 IP 주소를 사용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쪽 부분 사실 그렇게 설정할 일은 없습니다. 뭐 연결 정보는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나타나는 거고요. 사용자 도메인 설정은 이제 외부에 IP를 외워서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겠지만 근데 도메인으로 접속하는 게 알려주기도 편하고 접속하기도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YG기가에서는 자체적으로 YG기가라고 이렇게 YG기가 .net으로 붙어있는 이 도메인을 이용해서 세부 도메인을 뭐 만들어서 2차 도메인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외부에서 이 주소로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이곳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각자 개별 도메인이 있다면 개별 도메인으로 해서 연결해서 해당 주소를 뭐 지금 이거는 웹에서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공유 폴더 사용할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P 신고 설정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동적으로 계속 바뀌는 IP를 사용할 경우에 갑자기 IP가 만약 바뀌었을 때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IP가 바뀌었다 알려주는 기능이고 UPnP 포트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공유기 보면은 대부분 이 기능은 제공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포트 포워딩을 뭐 별도로 해서 지금 이 IP를 외부로 꺼내는 뭐 작업, 그러니까 DMZ 작업이나 포트 포워딩 있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설정을 바꾸는 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유무선 공유기가 지원한다면 지금 이거는 기본으로 켜있기 때문에 바로 외부로 빠져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만약 안 된다면은 뭐 복잡하게 다시 유무선 공유 페이지 들어가서 외부로 빼주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에 접속할 수 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유무선 공유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막기 때문에 접속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게이트웨이 접속을 해서 지금 제 유무선 공유기 페이지가 뜨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설정에서는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한번 이 초기 설정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요. 이 접속을 해서 이제 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아이디 입력하고 해서 얼마의 공간을 할당해 줄 것인지 뭐 웹디스크 쓸 건지 FTP 쓸 건지 메일 수신하는데 쓸 건지 해서 뭐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설정해 줘야 해당 유저로 접속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제 경우에 지금 이 아이디로 해서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용량을 할당해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지정을 안 하면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용량을 지정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2TB 공간이 있고, 근데 모든 사람한테 무제한으로 줬다가는 할당이 안 되겠죠. 막 너무 한 사람 많이 쓰고 한 사람 적게 쓰면 서로 쓰는데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각 한 20기가씩 이렇게 정해진 용량만 나눠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은 이제 사용자 설정들을 여러 명 해서 뭐 특정 사용자들끼리 이게 뭐 권한을 갖다 줘서 그러니까 사용자를 제한할 때
그룹을 나눠서 제한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공유 폴더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 폴더에 뭐 내용들 갖다가 추가해서 뭐 읽기만 가능한 사람, 뭐 읽기 쓰기 가능한 사람에서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공유 폴더 관리에서는 지금 이 폴더로 되어 있고요. 기본 이건 쉐어라고 되는 게 기본 폴더입니다. 지금 이걸로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토렌트 아래 설명한 토렌트 같은 경우도 이런 자동으로 이쪽으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사용자 등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여기 접속을 해서 사용자들 뭐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고 하면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넣기도 귀찮고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 주소를 알려주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눌러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소로 사용자들 입력해서 자신의 뭐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을 하고 싶다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하면 사용자 관리에서 나타나고 이제 이 목록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 허락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러 제외시킨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 로그에서는 사용자가 뭐 어떻게 접속을 했고 뭐 하는 로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스크 포맷과 뭐 백업 설정, 뭐 레이드 설정 같은 경우는 자주 하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해야 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디스크가 만약에 문제 생겼거나 해서 디스크를 교체했거나 할 때는 뭐 레이드 설정도 하긴 해야 될 테고요. 디스크를 만약에 뭐 포맷을 다시 해야 된다면은 포맷도 해야 됩니다. 백업 설정 같은 경우는 지금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백업, 뭐 알싱크 등으로 이렇게 백업해서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때 외부로 뭐 다시 또 백업을 하도록 2차 백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백업되도록 해놓으면은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YG 기가가 여러 대가 있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백업이 되도록 해놓으면은 좀 더 안전할 겁니다. 시스템 설정에서는 시스템 이름을 정할 수가 있고요. 파일 서버가 있는데 파일 서버로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일 서버 활성화를 체크해 놓으면 같은 워크 그룹에 있을 때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등록을 해 놓고 그냥 로컬 디스크 쓰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접근 가능 컴퓨터 이 부분에 뭐 내용을 추가를 해서 지금은 제어를 안 하기로 돼 있는데 만약 한다로 해 놓으면 접근 가능한 내용만 추가를 해서 가능한 컴퓨터만 접근하도록, 그러니까 모두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특정 컴퓨터만 접속하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애플 컴퓨터와 연관이 있는 건데요. 애플 규격으로 해서 지금 이걸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고요. 아래쪽에 이제 타임머신을 켜놓으면 지금 이 드라이브 이 명으로 해서 목록이 나타나는데 아이디와 암호로 입력해 놓고요. 용량을 입력해 놓으면 여기서 이제 이 공간만큼을 타임머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뭐 맥북 에어나 뭐 맥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타임머신으로 이쪽에다가 내용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죠. NFS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컬 UB3200의 일부 공간을 로컬 디스크처럼 활용해서 쓰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체크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저는 지금 리눅스가 없어서 지금 이 부분은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ISC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건데요. 이제 이거는 윈도우 컴퓨터에서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는 컴퓨터에서 ISCSI 타겟을 설정해 놓고 여기 이름 정해 놓고요. 지금 아래쪽에 지금 몇 개가 추가가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글로 설명해 놨듯이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면은 이 컴퓨터에서 로컬 디스크처럼 가져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드라이버로 접속해서 활용해도 상관없긴 한데 네트워크 그룹, 그러니까 로컬 디스크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하는데 좀 더 편리한 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FTP 웹 SSH가 있는데 FTP는 뭐 기본적으로 켜 있고요. 루트 접속은 되도록 돼 있고 21번 포트로 돼 있는데 뭐 이걸 이용해서 FTP 서버처럼 활용할 수 있고요. SSH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하는 목적으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서 뭐 파일 압축한다든지 뭐
UB3200 안에 있는 뭐 관리를 할 때, 설정들을 관리를 할 때 직접 접속을 해서 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포트는 기본 7000인데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네트워크 드라이버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 기능 이용해서 지금 따따 이런 식으로 입력해가지고 이제 IP 주소 넣어서 네트워크 드라이버로 인식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UB3205도 서버이기 때문에 특정 뭐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뭐 일부러 차단한다거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들어오는 IP 특정 컴퓨터도 일부러 배제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00개까지 설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임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절정 기능은 없긴 한데 이 UB3200의 시간을 정해놓는, 그러니까 시간을 처음에 한번 정해놓는 기능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생각에는 자동으로 뭐 이렇게 성격 바뀌는 것 같은데요. 시간은 맞도록 그냥 자동 들어가는 거 봐서는 이제 자동으로 동기화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UB3200에 중대한 업데이트가 생겼을 때 여기 공지가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데이트 파일 실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그냥 업데이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업데이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 백업, 복원이 있는데 지금 이 기능도 알아둬야 되는 기능이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 부분에 막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새로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럼 새로 세팅하면 되지만은 문제가 뭐 유저를 세팅을 뭐 한 200명을 넣어놨는데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다시 또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은 힘들겠죠. 네, 일일이 집어넣는 것도 힘든데 다시 사용자한테 뭐 요청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백업들을 백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설정을 백업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공장 초기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벤치마크를 하다가 이제 내용을 뭐 레이드 0, 레이드 1 바꾸면서 공장 초기화를 몇 번 했었는데 맨 처음 상태로 바꾸고 싶을 때, 공장도 초기화를 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시스템 종료 재부팅은 여기 들어가 보면 이걸 재부팅 누르면은 실제로 UB3200 재부팅 됩니다. 그리고 종료를 누르면 종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원격지에서도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다면 접속을 해서 시스템을 재부팅하거나 아니면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서버 DLNA 같은 경우는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 TV 등에서 DLNA 앱이 있다면, 아니면 DLNA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접근을 해서 쉐어 폴더 안에 있는 뭐 영상이나 사진, 음악을 가져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이 기능은 뭐 동영상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뭐 로지텍 미디어 서버가 있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이 부분 가져와서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이제 UB3200 안에 있는 음악 같은 것을 컴플레인은 아이튠즈 프로그램 이용해서 가져와서 이제 재생하거나 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쉐어 폴더에 있는 음악을 가져와서 이제 재생을 하는 거고요. 만약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기다 이제 음악을 계속 추가한다고 하면은 계속 목록이 5분마다 갱신돼서 그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태블릿이나 아니면 아이폰 등에서 에어비디오 앱을 설치해 놓고 YG기가 UB3200 안에 있는 동영상을 가져서 재생하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MP4로 인코딩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코딩도 잘 맞아야지만 재생이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컨버전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성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인코딩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다 설명이네요. 토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토렌트가 켜져 있고요. 그 쉐어 폴더에 지금 다운로드 기본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이걸 바꾸려면 이제 폴더에서 들어가서 이제 설정을 바꿔야겠죠. 오픈 토렌트라고 설정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안 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뜰 수 있는데 일단 껐다가 켜고요. 설정 저장하고 오픈을 하면
네, 이렇게 켜지더군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안 켜지면 이렇게 잠깐 껐다가 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파일이 하나 지금 다운로드 받아지고 있고 두 개는 이미 받았는데요. 지금 오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픈하고요.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토렌트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업로드 누르면 자동으로 목록이 추가가 되고 다운로드가 받아지게 됩니다. 설정에서는 토렌트를 뭐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시키는 속도를 그러니까 리미트를 걸어 놓을 수 있고요. 이걸 걸어 놓지 않으면은 이제 네트워크 자원을 너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자원에서 뭐 컴퓨터 사용하는 부분에서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속도가 빠르다면 뭐 특별히 지장하지 않을 되겠지만 이걸 닫아 놓더라도 계속 다운로드는 받게 됩니다. 여러 개 걸어 놓는다고 치면은 뭐 토렌트 서버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메일 서버에서는 뭐 개인 도메인이 있다면 메일 서버 사용을 해서 네, 이 부분에 뭐 독자 도메인 주소 입력해서 이 UB3200을 메일 서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룩에서도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웹메일로 접근을 해서 이것도 지금 주소가 지금 네, 와이즈 메일로 되어 있는데요. 와이즈 메일로 접속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까 설정한 아이디 암호를 입력해서 들어가서 웹메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요.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 정하고요. 이름 정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DB 서버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킨 변경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 화면을 바꾸는 건데요. 지금 찾아보기 누르거나 뭐 해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 이 해상도로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맞춰서 업로드를 하면 이 뒤쪽에 있는 배경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바꾸고 싶은 부분은 바꾸면 되겠죠. 지금 모든 기능을 다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UB3200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